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팀의 입론 이진영 학생입니다. 회사원의 야간 투잡을 적극적으로 허용해야 하는가라는 주제에 대해 찬성팀 입론을 맡은 이진영입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논제의 용어 정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투잡이란 경제적 목적이나 자아 실현을 위하여 한 사람이 동시에 두 가지 일을 하거나 직업에 종사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적극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책을 통해 투잡을 전면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간 투잡을 적극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의미는 야간이라는 다른 활동을 수행하는 시간대를 근무 외 시간으로 확장하여 허용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였습니다. 저희는 회사원의 야간 투잡을 적극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 첫 번째는 투잡 금지는 헌법상 기본권인 근로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헌법 제15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고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 제17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자유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모든 근로자에게 근무 시간 외에 자신의 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할 권리가 있으며 개인적인 시간을 본업에 구애되지 않는 경험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활용하여 추가 소득을 창출하려는 노력은 자기 개발과 생활 수준 향상을 위한 것으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또한 근무 시간 외에 다른 일을 하는 것은 자아 실현을 돕고 삶의 만족도를 증가시켜 오히려 본업에 더 집중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근거는 기술 혁신의 영향을 고려해 본다면 투잡은 불가피하게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술 혁신으로 인해 처음 입사한 회사에서 정년 퇴직이 보장된다고 하는 평생 직장인 책임은 불분명해졌습니다. 그 결과 많은 근로자들이 하나의 직업만으로는 충분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졌고 다양한 수입원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잡코리아의 조사 결과 직장인들이 부업을 하는 이유는 경제력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고용 동향 마이크로 데이터에 따르면 부업 종사자의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중이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대의 흐름에 맞게 개인에게 다양한 수입원을 보장하기 위해 투잡은 허용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근거는 투잡이 반드시 회사 업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측의 명백한 피해가 없다면 근로자의 부업 혹은 경업은 허용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데이터 섬이 주민형 긱워커 매칭 플랫폼 뉴워커의 자사 회원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직장인들의 본업 만족도와 부업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기업이 부업을 허용할 경우 직원 개인의 업무 역량과 의욕에 어떠한 영향이 미칠지에 대한 직장인의 반응은 전체 응답 중 88.4%가 긍정적인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기업의 부업 허용이 국내 노동시장과 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도에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약 90%는 부업의 활성화 분위기가 국내 산업 발전과 노동시장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경업 혹은 부업 허용이 회사 업무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측면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회사원 야간 투잡은 적극적으로 허용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반대쪽의 입론 이어서 백서윤 학생입니다. 네, 반대측 입론자 백서윤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의 시행으로 늘어난 개인 신혼과 어려워진 경제 상황 속 2개 이상의 직업을 가진 투잡, N잡은 만연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상적인 업무 분배와 효율 극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부업이 생길 경우 본업의 업무 효율이 저하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이로 인해 대부분의 기업들이 채용 시 계약 조건에 경직 금지 조항을 삽입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 또한 회사원들의 투잡을 적극적으로 허용하게 될 경우 발생할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해당 문제들이 개인 혹은 특정 기업을 넘어 국가적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에 투잡의 적극적 허용을 강력히 반대하는 바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반대측 입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기업은 회사원의 야간 투잡 적극적 허용으로 인해 반드시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필수 불가결한 생산성 저하, 직원들의 업무 효율 악화는 예정된 수준이며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계약 미준수 및 이해관계 충돌 또한 기업에게 있어 큰 장애물로 작용할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도입으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한 기업에 집중해서 일하는 노동자가 아닌 집중이 분산되어 있는 N잡 노동자들을 다루는 것은 큰 리스크입니다. 자칫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높아지며 만일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큰 타격을 입게 되기도 합니다.
이렇듯 다양한 측면에서 야간 투잡 허용에 따른 손실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야간 투잡 적극적 허용의 정당성을 위해서는 다른 주체들의 효용이 기업의 막대한 예상 피해를 덮어 씌울 수 있을 만큼 커야 하나 현재 야간 투잡 적극적 허용으로 인해 우려되는 문제점들을 보았을 때 그렇지 않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둘째, 회사원 야간 투잡의 적극적 허용은 회사원, 즉 가게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지 못하여 건강이 악화되거나 과로로 인해 업무 중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투잡이 완전히 대중화되어 있지 않은 지금도 우리 주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투잡이 가능한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허용되는 사회에서는 더욱 많은 희생을 요할 것입니다. 비단 생명적 문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야간 투잡이 쉽게 가능한 분야는 대부분 단순 노동 등의 3D 업종입니다. 이러한 산업 분야에 한해서만 노동시장 내 공급 증가에 따라 균형 임금이 하락하게 된다면 육체 노동이 더욱 천대받는 사회로 가는 것과 동시에 종사자들 역시 더 낮은 임금을 받게 됩니다. 어떠한 안을 선택할지 말지의 자유권은 가게에게 종속되나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에 대한 위험성을 떠안고 그것을 장려하기에는 사회의 책임은 그보다 훨씬 막중합니다. 셋째, 정부 더 나아가 국가 전체를 혼란에 빠뜨릴 것입니다. 사회가 문제점이 있을 때 사회적 기회비용을 감내하는 주체는 일시적으로 정부이며 결국에는 각 개인입니다. 야간 투잡이 적극적으로 허용되는 사회에서의 노사 갈등, 법적 문제, 마찰적 실업 증가의 기회비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회 풍조 형성으로 인해 투잡에 의한 손실을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단순히 9월 전략에 따라 이를 허용하는 일종의 치킨 게임 또한 심각한 문제가 되리라 믿습니다. 분명히 시대는 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잡 열풍 등이 시대의 흐름인지 아니면 한순간의 신기로일 뿐인지는 불확실합니다. 감당하지 못할 사회 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 앞에서 우리는 최대한 보수적인 결정을 내려야만 합니다. 오히려 투잡 열풍을 불러일으킨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의 포커스를 맞춰 이를 해결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야간 투잡을 장려하는 사회 풍조는 국가 경제를 구성하는 세 축인 기업, 가게, 그리고 정부 모두에게 해악이 될 수 있음을 앞으로 펼쳐질 토론을 통해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바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쪽의 입론 들었고요. 찬성 쪽의 보강 발언 박민주 학생입니다. 찬성 측의 보강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강 발언에 앞서서 저희가 우선 명확하게 하고 싶은 점은 그 회사 내 규정이나 정부의 정책과 같은 그러한 규제들을 아예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규제를 통해서 투잡을 금지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러한 투잡들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반대 측에서 그 투잡을 허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그런 부정적인 측면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투잡을 수행함으로써 부업을 하고 그리고 그 부업을 함으로써 본업의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며 그래서 그 회사 내에서 금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반드시 필수 불가결하다라는 그런 수식어까지 사용이 가면서 다양한 측면에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부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투잡을 허용함으로써 긍정적인 측면도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세계적인 트렌드로 세계적으로 투잡은 허용되는 분위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글로벌 기업의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개인 시간이나 회사에 피해를 주지 않는 한에서 투잡을 적극적으로 허용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 물라이팅이라는 노동법을 제정해서 그 엔잡 회사원을 회사 원칙적으로 방해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회사원이 회사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이와 유사하게 규정을 통해서 투잡을 허용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세계적인 트렌드가 과연 그런 투잡이 부정적인 측면만 지면서 이렇게 허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그 미국 오리건대의 그 연구진들이 시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 연구진들에 따르면 부업을 통해서 본업의 성과를 풍성하게 하고 그리고 전통적인 역할을 통해서 혜택을 향상할 수 있다는 점을 명백히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부업을 시행함으로써 스스로 부업의 그 노동을 계획하고 그리고 스스로 수행을 하면서 자율성을 획득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부업을 할 뿐만 아니라 본업을 함으로써 조직에 소속이 되고 그리고 소속이 됨으로써 자아존중감과 소속감까지 증진시킬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그 본업과 부업 그리고 개인의 삶
개인의 삶과 조직 내에서의 개인의 삶은 충분히 양립할 수 있고 그리고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충분히 이점이 연구 결과를 통해서 밝혀졌음에도 회사원의 야간 투잡을 적극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입장에 의구점을 갖고 있고 그리고 반대 측에서 우려되는 문제점들이 다양하다고 말씀을 해주신 반면에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 주시지 않고 다 단순히 가능성만을 제시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러한 이유로 회사원의 야간 투잡을 적극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반대쪽에 백은호 학생이 토론 이어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대측 두 번째 토론자 백은호입니다. 지금부터 보강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딸 아빠 투잡 대리운전 사고, 생계 투잡 50대 가장 졸음운전 사망, 투잡 혹은 쓰리잡은 과로를 그리고 지나친 과로는 결국 가정 공동체의 파멸을 더 나아가서 사회의 큰 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52시간 근로제, 코로나19 경제어택, 직장인들은 생존 방식으로 시간 쪽에 강제 엔잡러가 되었습니다. 아니 사회로부터 엔잡러가 되기를 강요받아왔습니다. 단순히 개인들의 부가적인 소득으로 치부하기에는 이것은 굉장히 중차대한 사회적 문제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하나의 생존 전략일 뿐 이 사회의 근원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핵심 접근 전략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정부, 기업, 가게 모두 악영향을 줄 수 있고 혼란을 줄 수 있는 이런 야간 투잡 사안은 적극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첫 번째, 당사자들에게도 엔잡은 인권 침해적이며 너무 가혹한 노동 방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4년간 업무시간별 산재 승인 및 유족급여 승인 현황을 보면 52시간에서 60시간을 일주일에 근무했을 때는 81% 이상, 그리고 60시간 이상을 근무했을 때는 93% 이상입니다. 이를 해석해 말하면 과로는 직장 내 재해라고 해석할 수 있으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과로 시스템에, 투잡 시스템에 현대인들을 밀어넣고 장려하는 것은 인권적인 차원에서 시대를 역행하는 사안입니다. 또 거시적으로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육체노동, 3D 업종에 특히 주력해 있는 이런 투잡들은, 세컨잡들은 공급이 늘어나게 된다면 균형임금이 떨어지게 되어 이런 육체노동자들에 대해 오히려 새로운 사회적 차별로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존재합니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에 시발점 역할을 하는 투잡 같은 경우 적극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둘째, 기업 입장에서도 전반적인 생산성과 효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개인이 여가 활동을 할 때 대하는 어떤 태도와 사용하는 시간, 그리고 본인의 세컨잡을 할 때 사용하는 시간과 본인이 가지고 있는 태도는 차원이 다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사회인 야구단에서 활동하는 것, 조기 축구에서 활동하는 것과 직장 마치고 3시간, 4시간씩 더 힘들게 대리운전을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또한 신설된 요즘 피곤에 찌든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은 회사 입장에서 큰 리스크입니다. 설령 법적 다툼까지 가서 회사의 안전을 책임졌다라는 그런 의무가 다 증명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런 기나 긴 법적 다툼을 이어가는 것은 회사 입장에서도 큰 데미지입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노사 갈등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문제에서도 그렇고 또 경직 문제에서 여전히 갈등을 빚을 것이며 마찰적 실업의 증가 가능성에 대해서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것은 2020년대 현대인들의 생존 전략입니다. 결코 장려되어야 할 것이 아닙니다. 진정 국민을 생각하는 정부라면, 진정 국민을 위한 정부라면 험지에서 개인들의 몸을 갈아 아득바득 생존하는 전략을 장려하는 것이 아닌 모두 협력하는 태도로 험지에 나무를 심는 태도를 갖춰야 할 것입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 불필요한 희생 대신 더 큰 희망을 위해서는 무엇이 직장인들의 야간 투잡으로 내몰았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필요한 생존 담론을 이 사회에서 빼내고 근원적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강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쪽의 보강 발언까지 들었고요. 찬성 쪽에 이서현 학생의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찬성 측 반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론에서 이제 반대 측에서 근로자의 업무 능력이 하락된 점에 대해서 이제 우려를 표하신 것을
하며 그 주장을 하셨습니다. 즉 투잡으로 인해서 본업과 그 투잡의 집중과 이 개인의 시간과 노력이 분산이 되면 이는 근로자의 업무 능력을 하락시킬 수 있고 이는 결국 기업에 대한 피해까지 이어진다라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양적인 측면과 이제 선술적으로 본다면 물론 본업과 이 투잡의 그 노력과 시간이 분산되므로 그렇게 그러한 결론이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해피칼리지가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부업을 선택한 사람 중에 26.5%가 자아 실현을 위해서 선택하였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즉 운동과 같이 육체적인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취미 생활을 즐기는 사람들도 오히려 그 취미 생활을 여가 시간에 온전히 누림으로써 자신의 그러한 직무 스트레스로 오는 그런 불만족함을 해소하고 오히려 본업에 더욱 집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부업도 취미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며 부업의 긍정적인 역할도 분명히 존재함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회사 부업 그 투잡에 대해서 허용하게 된다면 과로의 문제로 회사원과 가게가 위험해진다고 주장을 하셨는데 하지만 그 투잡을 허용하지 않게 된다면 생계 유지를 하지 못해서 오는 그 생명의 위협이 분명히 존재함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또한 투잡은 그 과로로 인해서 과로를 할 만큼 자신이 그 선택에 몰리게 되는 그 경우도 있겠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자아 실현을 위해 자신의 의지로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히 생계 유지를 위해서 선택하는 사람들이 더 많고 그로 인해서 산업재해와 같은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생계 유지를 투잡을 하지 못하여서 생계 유지를 하지 못해 느끼는 그 생명의 위협과 어떤 것이 더 클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지 못하는 점이며 투잡을 하지 못하여서 자신이 벌어들이는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지 못해 오는 그 생명의 위협도 분명히 클 것이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저희 팀의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자면 부정적인 문제 그리고 사회가 존재함을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으며 투잡에 대한 논의가 최근에 커져가 정책적인 그 장치가 필요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그 부정적인 사례들을 보고 일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금지되는 이 직업이나 직종과 같은 그런 항목을 정하고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다 허용을 하는 것처럼 이제 그 정책을 설정하더라도 허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여 그 부분을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반대쪽의 반론 김강민 학생입니다. 네. 반대측 반론 김강민, 지금부터 반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찬성씨 임원장님께서 근로자의 직업 선택 자유권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합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과연 진정 그들의 자유 의지로서 그 투잡이라는 선택을 한 것일까요? 저희 반대측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선 찬성씨 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부분의 투잡 원인은 소득이 문제입니다. 이 소득은 코로나와 주 52시간제 도입 등의 원인으로 소득이 감소하였기에 사람들이 소득 증가를 목적으로 투잡을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즉, 이 사회적 환경이 그들을 투잡으로 몰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강요했다는 것이죠. 이 강요된 투잡으로 기업과 노동자 사이의 갈등이 발생하고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자 입장에서는 그 투잡으로 인해서 과로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 과로로 인해 건강 악화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앞선 백은우 토론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기업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 노동자에 발생하는 노동력의 감소, 그걸로 인해서 발생하는 생산성 감소는 필연적인 것이고 이 상황에서 이 투잡을 더욱 적극적으로 허용한다? 이것은 절대 사회적으로 정의롭지 못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불가피하게 이 투잡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소득의 문제로 인해서 과연 투잡이 진정 임금 상승의 효과를 불러일으킬지 저는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토론하고 있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회사원의 야간 투잡입니다. 그리고 야간 투잡의 대부분은 단순 육체노동, 대리, 배달, 택배 업체 같은 그런 업체입니다. 오히려 이 부분 같은 경우에 노동 공급이 증가해서 균형 임금이 하락하고 따라서 투잡의 소득에 큰 영향을 끼칠까 저는 의문이 듭니다. 또 나아가서 이것은 기존 해당 업체의 종사자들의 임금을 낮추게 되고 그리고
종사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경제적 약자에 속하는 편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사회적 부의 양극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임금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투잡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찬성 쪽의 재발론 장희원 학생입니다. 네, 찬성 쪽의 재발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측에서 과로로 인한 여러 사례들을 나열하고 또 그로 인한 사고 발생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과로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강요된 점이다라고 주장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저희도 이 점을 인지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인론에서도 경제력이 가장 투정을 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앞서 제시해주셨던 사례처럼 자신의 목숨까지 담보로 일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희는 그것이 여러 가지 코로나라든지 아니면 주 52시간제로 인한 노동시간 감소 그리고 임금의 감소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생계 유지를 위해서 하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자신의 목숨까지 담보로 일하는 이런 투잡이 과연 그 생계 유지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것이 가계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투잡을 개인의 문제로만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가계의 문제까지 확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찬성 측에서는 이런 과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히려 가계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런 투잡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가계에게 또한 다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어쩔 수 없는 투잡을 뛰는 것인 만큼 투잡을 금지하게 되면 그만큼 임금이 더 줄어들게 되고 그로 인해서 가계의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투잡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도 충분히 가계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그런 영향을 미쳐서 결국에는 이것이 오히려 사회 전체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 육체 노동자에 대한 차별 그리고 이런 육체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택배기사나 아니면 그런 육체적인 피로를 어쩔 수 없이 발생시키는 그런 육체 노동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 주최 측이 준비한 입론서에도 제시가 되어 있듯이 우리는 노동 환경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육체 노동보다는 과거에는 육체 노동이라는 선택지밖에 없었지만 현재는 온라인 플랫폼 노동이라는 다른 선택지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유튜브나 또는 자신의 블로그를 운영하는 그런 투자의 형태가 증가해왔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찬성 측이 육체 노동자에 대한 입장만 생각하는 것과 모순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19를 지남으로써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이 생기게 되었고 또 그것으로 투잡을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런 투잡이 육체 노동자를 차별한다는 주장은 비논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히려 이 투잡을 허용함으로써 노사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그것이 더 심화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셨는데요. 저희는 오히려 이 투잡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노사 갈등이 더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이 생계 유지의 어려움으로 투잡을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된다면 그러면 허용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몰래 또는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투잡을 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오히려 회사와 직원 간의 신뢰도가 떨어지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노사 갈등이 더 심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는 이해관계자들의 소통이 중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투잡이 기업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무조건 정책적으로 또는 강압적으로 반대하자, 금지하자라는 것은 사실 노사관계의 의사소통을 더 감소시키고 더 줄이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노사 갈등의 의사소통을 더 늘리고 노사 간의 의사소통을 더 늘리고 또 이런 노사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인해서 투잡을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 투잡을 허용하는 것보다는 이 투잡을 하게 만든 사회적인 배경, 요인을 해결해야 한다.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이런 구체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해주셔서 저희는 약간 의문이 든 점이 있었고요.
또 이런 사회적인 문제점에 따른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제안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반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찬성 쪽에 마무리 발언까지 들어갔고요. 반대쪽에 마지막 토론자 김민석 학생입니다. 네, 바로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적극적 허용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렇게 투잡을 권장하고 그런 사회 분위기가 국가나 정부나 기업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을 바로 적극적 허용이라고 저희가 해석한 점을 반론 전에 미리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반박을 하겠습니다. 우선 회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 이 모든 주장들은 사용자보다 근로자에게 먼저 적극적 투잡 허용이 이익이 된다는 가정하에 이 모든 주장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노동자에게 너무나 막대한 짐을 씌우고 있는 것이 바로 투잡 강요이기 때문이죠. 강요를 하는 사회 분위기 형성이기 때문이죠. 우선 이에 대해서는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특히 노동시장과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공급 곡선과 달리 임금이 어느 정도 이상 상승하게 된다면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커져 오히려 여가가 열등제가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야말로 설국열차와 같은 상황이 투잡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유한 이들은 보통 취미로 투잡을 하거나 앞서 말씀하셨듯이 자기 개발을 위해서 투잡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자아실현을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이들은 대부분 능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임금이 낮은 저임금 단순 노동자들은 할 수 없는 그런 투잡, 예를 들어서 전문성 있는 유튜브를 운영하든지 이런 일을 대부분 하기 때문에 이들은 자아실현이 가능한 일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상대적으로 여가를 즐길 수 있고 그리고 투잡을 하는 일도 즐길 수 있는 그런 선택에 의한 투잡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가난한 이들, 특히 소득이 부족해서 투잡을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임금이 상승할수록 당연히 노동량도 늘고 만약에 투잡이 정말로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고 그리고 권장되는 사회가 만들어진다면 그 힘든 일을 버텨내면서까지 소득을 아득바득 얻으려고 하기 때문이죠.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 어느 정도 당연한 거긴 한데 가격 탄력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노동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노동 공급이 증가하면 너무나도 탄력적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투잡이 훨씬 활성화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노동 대체율이 매우 미국에는 높기 때문에 해고가 더욱더 우리나라보다 훨씬 쉬워지고 따라서 노동 안정성이 매우 떨어지는 나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맞는 그런 경제 논리가 있을 거고 미국에 맞는 경제 논리가 있겠지만 이게 반드시 정의롭다고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가 어느 정도 회복되면서 노동 수요가 완전히 감소하고 있지는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노동 공급이 투잡 활성화, 예를 들어서 노동 공급이 갑자기 투잡 활성화에 의해서 증가된 상황에서 노동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시 발생한 문제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미래에는 더욱더 노동 수요가 감소할 것이고 이는 상당한 사회의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노동 공급이 훨씬 증가된 상황에서 말이죠. 두 번째로 우리는 국가의 의무와 기업의 사회적 책무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무는 의무적이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ESG 이런 개념들이 대두되고 있지만 어쨌든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주체이고 국가는 국민을 위해서 사회경영론에 의해서 사람들이 형성돼서 만들어진 하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국가는 필수적으로 생명권이나 재산권을 보여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투잡으로 인해서 과잉 노동에 의해서 죽어나가는 상황에서 피해를 본 상황에서 이것을 그대로 국가가 방치하고 오히려 권고하는 상황까지 반복된다면 그야말로 정말 혼란스러운 사회가 되고 말 것이라고 믿습니다. 능력 있는 이들만이 고소득 투잡을 가지고 능력 없는 자들은 묵시노동 등으로 인해서 재해가 발생하고 기업은 이로 인해서 또 사회적 책임을 짊어지게 되고 그런 사회로 가게 된다면 우린 정말 좋지 않은 길로 간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이 단순 유행인지 아니면 패러다임의 변화인지는 지켜볼 문제입니다. 2020년부터 투잡이라는 개념이 유행하기 시작했는데 비록 3년도 지나지 않아서 패러다임과 유행 사이 둘 중 어떤 건지를 바로 선택해서 이를 적극적으로 현재 권고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설국열차처럼 빈부격차를 확대하고 그리고 이런 사회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 말로 국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그리고 기업은
이익을 희생하면서까지 일어나는, 그리고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그 빈부격차가 벌어지는 그런 사회가 될 것임을 저희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현재는 때가 아니다. 그래서 적극적 권장은 피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쪽 다 충분히 발언을 하신 것 같긴 한데 왜냐하면 추가로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1분 정도씩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찬성 쪽 1분 내에서 쓰시겠어요? 예, 1분 정확히 끊겠습니다. 예, 시작하시죠. 우선 반대 측의 주장을 아울러 봤을 때 21세기에 장려되어서는 안 되는 생존 전략이다. 그리고 인론에 대해서 저희 인론에 대해서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것이 과연 노동자의 자유인가 하면서 사회 구조적인 요인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하지만 저희는 생계 유지 문제로 인해서 궁지에 몰려있는 개인들의 생계 유지를 위한 수입원을 막는 것은 오히려 사회 구조적인 요인으로 발생한 N점 문제를 오히려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사회 구조적인 요인을 강조하신 것과 이러한 주장이 상충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사회 구조적이고 그런 근원적인 문제가 지극히 추상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대쪽도 쓰시겠어요? 네, 사용하겠습니다. 네, 1분 드리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자기 개발을 위해서 건전하게 투잡을 하고 싶은 사람들 또한 많습니다. 하지만 생계 유지를 위해서 투잡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유튜브, 블로그처럼 플랫폼들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빈곤한 사람들의 경우 정보력이 부족하고 또 편집 기술도, 그들에게는 블로그 운영 정보도 당장 컴퓨터 앞에 앉아 시간을 쓸 경제적 여유, 마음의 여유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택배, 라이더, 공사판을 여전히 전전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은 더더욱요. 더는 이 사람들이 고통받지 않게끔 아까 전에도 강조드렸다시피 근원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출산, 대학 학벌주의, 사교육 열풍, 갑질과 계급 가르기, 워낙 다양한 문제가 결합되어 있는 탓에 지금 특정 사안을 콕 꼽아 저희가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힘들겠지만 앞으로 이런 다양한 토론의 자리라든지 토의의 자리, 의견 교환을 통해서 민주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해결되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회사원 야간 투잡 적극적으로 허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 왼쪽은 찬성 의견을 펼쳐주신 로고스 팀이었고요. 오른쪽은 반대 의견을 제시하신 행정 1명, 입법 3명 팀이었습니다. 양 팀 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